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요? 어제 필리핀에 금년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한 가운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재난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필리핀 언론에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나요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해리 로쿠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바오에 있으며 11월 3일 마닐라로 복귀 일정을 앞당겨 2일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태풍 지역을 항공기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대국민 연설을 진행한다고 해리 로쿠 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다바오에서 만성절 휴가를 보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로 귀경하면서 2일 오후 슈퍼태풍 롤리의 상륙으로 인해 마요나산의 화산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한 알바이를 방문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화산재가 흘러내리면서 샌프란시스코 바랑가이에 3분의 2인 300채가 묻혔으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슈퍼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해 화라산에서 용암과 진흙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10월 31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경찰은 까탄두아네스의 인프라 시설이 90%가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역 민방위 사무소는 태풍 롤리로 인해 알바이에서 10명, 까탄두아네스에서 6명이 사망하고 알바이에서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슈퍼태풍으로 비콜 지역을 강태한 태풍은 39만 2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4만 5,044명이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0만 명 이상이 태풍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필리핀 기상청은 월요일 오전에 전국에 내려졌던 모든 태풍 경보에 대해 해제했으며 화요일 필리핀 해상을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무부는 태풍 롤리의 영향으로 11억 페소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인 롤리의 영향으로 메트로 마닐라의 저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 수천 명도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1일 메트로 마닐라의 시장들은 대피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건강규칙을 엄격히 수행했습니다. 에드사의 버스 운행은 1일 오후 1시부터 중단되었으며 MMDA는 파식강의 페리 운행도 일시 중단했고 대부분의 쇼핑몰도 영업을 조기 마감해 태풍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자선 추첨 사무소는 어제와 오늘 로또 추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또에 대한 추첨은 11월 3일 재개됩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11월 2일 슈퍼태풍 롤리의 피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통령실은 피해 지역에서 이미 구호 활동이 진행 중이며 부통령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더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월요일 이른 아침 마닐라를 출발해 오후 1시가 지나서 까마리네스 수에 도착했습니다. 부통령은 이전에 까마리네스 수 3지구 의원으로 재직했으며 나가시에 로브레도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네티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로브레도 부통령의 대처 방식에 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주간방송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BS가 재난 주간방송사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대형 방송사 2곳 중 한 곳이 폐쇄하면서 이번 재난에 있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태풍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ABS-CBN의 방송 중단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에 대한 방송을 접할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롤리가 상륙한 쾌존주와 까탄두아네스의 일부 지역은 네트워크가 폐쇄되기 전 ABS-CBN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ABS-CBN은 30년 넘게 네트워크의 21개 지역방송국에서 방송하기 위한 지역 TV 페트롤 에디션을 제작해 왔으며 지방 시청자에게 자체 방언으로 제공되는 지역 및 전국 뉴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입 은행을 통해
필리핀 정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을 위해 1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달러의 EDCF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양국이 체결한 세 번째 계약입니다. 첫 번째는 뉴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 프로젝트이며 두 번째는 필리핀 한국 프로젝트 준비 시설입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경제개발협력기금은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 6월 1일 한국 정부가 설립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소비자 단체는 정부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수입 제품, 특히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한 포럼에서 제품 상표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 번역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경고하면서 필리핀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밀수 상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수입 제품의 적절한 라벨링을 요구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영어 또는 필리핀 번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상품이 적절하게 라벨이 지정되지 않으면 식품의약국이 상품 등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라벨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 번역이 없는 중국과 한국의 제품, 특히 라면류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요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필리핀 정부의 단속 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에 필요한 대통령 특별권한부여법인 두 번째 바야니안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리핀 국세청은 포구 회사에 대한 매출액 5%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포구의 운영자,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세금 미납은 사기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세금 미납 시 폐쇄 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60개의 회사 중 55개로 감소했으며 9월 29일 현재 33개 회사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초 218개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13만에서 15만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4분의 3이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빅 지역에서 운영했던 포고는 세금 및 사업 감소 문제로 필리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는 포고로부터 64억 2천만 페소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 금액은 2018년에 비해 169% 증가한 금액입니다. 필리핀 재무부는 두 번째 바야니안법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포고로부터 금년에 175억 페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빌라누에바 상원 의원은 필리핀 국세청에 태풍 롤리의 구호 활동을 위한 정부 자금을 증액하기 위해 포고 기업의 미지급 세금 500억 페소를 긴급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의원은 국세청이 포고 회사의 폐쇄를 허용하기 전에 모든 보류 중인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개발부는 구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2억 5,400만 페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누에바 상원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기존 재난자금이 거의 고갈됨에 따라 지방정부 관리들이 구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포고의 세금을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과연 포고가 낼 돈이 있을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지난 2주 동안 3, 4주 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하루 평균 842건에서 522건으로 38%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1년 1분기 말까지 모든 지방정부 단위를 MGCQ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베르기르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시스템 용량이 압도되지 않고 코비드가 아닌 사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는 대중들에게 더 많은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35개의
지프니 노선과 6개 지방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육상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3,936대의 공공 유틸리티 지프니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371개 노선의 수도권 통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공 유틸리티 지프니는 33,163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규제당국은 또한 메트로 마닐라에서 동부 비사야까지 지방버스를 위한 6개의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교통규제당국은 라구나의 로사 통합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며 메트로 마닐라를 오가는 305개의 지방버스가 허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빰빵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딸에 대한 성적 학대를 생중계한 41세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10월 27일 빰빵가 마발라카드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에 의해 14세, 16세, 17세 소녀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필리핀 경찰청 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아동성 착취 자료 제작과 함께 사이버 방지법과 인신매매 협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법무부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28만 건에 달하는 아동 온라인 성적 착취가 신고돼 평소에 비해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과외 교습소, 체육관, 인터넷 카페 및 피부 클리닉,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 드라이브인 영화관, 여행사 예약 서비스 및 관련 활동은 이제 일반 지역사회 GCQ 구역에서 75%, MGCQ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되찾고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사업체가 운영 능력을 높이도록 허용했습니다. 필리핀 비즈니스그룹 관리협회는 어제 쇼핑몰의 통제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개인 그룹을 확대하려는 DTI의 최근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바오 시 정부는 10월 31일 세이프 다바오 QR 출시하여 접촉 추적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도시 내 사람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DQR 시스템에 대한 등록 링크는 다바오시 정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및 모든 개인 및 관공서를 포함한 시설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들에게 신분 도용을 피하기 위해 개인 DQR 코드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제공한 등록 링크에만 접속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등록이 무료이며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유효한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도시 거주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DQR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산티아고 시 지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4일까지 강화된 지역격리 MECQ로 전환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셉탄 시장은 지난 3월 이후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시의 37개 바랑가이 중 28개 바랑가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바기오 마갈롱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벵게세 이또근 지역 주민들이 바기오시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임시 제한은 3일 자정부터 15일까지로 바기오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벵게세 광산 지역인 이또근 마을에는 하루 동안 149건의 확진자가 발생해 내무부 및 지방정부에 연락 추적기를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확진자는 1,803명이 증가했으며 11월 1일 발생자는 2,396명이 발생해 38만 3,1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3,000명 미만 발생이 20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리잘 97명, 다바오 93명이 발생했으며 11월 1일 다바오시가 148명, 쾌존시 146명, 라구나 122명, 까비테 112명, 벵겟 100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사망자는 각각 36명과 17명이 발생해 총 사망자는 7,238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89%였습니다. 회복은 토요일 606명, 일요일 17,727명이 회복하여 총 34만 8,760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이
91.0%를 달성해 최초로 90%를 초과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298명이 증가해 총 38만 5,4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벵겟 188명, 다바오 166명, 리잘 119명, 쾌존시 116명, 블라칸 9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7,564명이 검사를 받아 1,057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32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26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89%였습니다. 87명이 회복되어 34만 8,830명이 회복하여 90.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휴일인 관계로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1달러에 48.39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시오니가 목요일 필리핀 가가얀밸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속도가 느려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동은 남서쪽 또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북부 루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2분, 일몰은 5시 2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